동료와 출장 가서 7개의 표준시를 잡았다. 나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쳤다.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잤다. 하지만 동료는 정신이 말짱했다. 바쁘게 나가서 마작을 하겠다고 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른다. 희미하게 문 여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 동료가 돌아온 줄 알았다. 별 생각 없이 몸을 돌리고 계속 잤다. 한숨 푹 자고 삑삑 두 소리가 들렸다. 동료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진짜 재수없네. 밤새 한 판도 못 이겼다. 나만 계속 졌다. 나는 옆에 깔끔한 침대를 보았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젯밤 들어온 건 누구지? 오늘 하루 종일 이동했다. 비행기 타고 기차, 또 버스로 갈아탔다. 드디어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자원형 공업 도시였다. 광물이 다 개발된 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전했다. 이번 출장은 프로젝트 장비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곳에는 괜찮은 호텔이 단 하나 있었다. 산 위에 지어진 곳이다. 도시에는 이미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 호텔은 의외로 성황이었다. 대부분 프로젝트 마무리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넘었다. 나는 너무 피곤했다. 대충 씻고 잘 준비를 했다. 함께 출장 온 동료인 노리는 아주 신이 나 있었다. 옆방에 있는 노첸과 사오린을 찾아 마작을 하러 간다고 했다. 노리와 노첸은 구매부서 사람이다. 출장을 자주 다닌다. 그들은 프로젝트에 오면 항상 협력사와 마작을 친다. 사오린은 올해 막 졸업한 대학생이다. 나는 노리에게 농담을 했다. 하다 보면 마사지 가게로 가는 거 아니냐고. 노리가 나를 보며 짓궂게 웃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너무 졸려서 버틸 수 없었다. 눈꺼풀이 계속 내려왔다.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위층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희미한 정신 속에서 문 여는 소리와 닫는 소리를 들었다. 별 생각 없이 노리가 돌아온 줄 알았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그가 누웠다. 나는 몸을 돌리고 다시 깊이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휴대폰 알람 소리에 깼다. 머리가 띵하고 유난히 피곤했다. 이상하다. 어제 그렇게 일찍 잤는데 애 이렇게 기운이 없지? 생각할 틈도 없이 문 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랐다. 소리가 난 쪽을 보니 밤새 한 판도 못 이겼다. 나만 계속 졌다. 말하는 건 놀이였다. 나는 그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심코 다른 침대를 보았다. 침대가 깔끔했다. 침대 끝 장식천도 그대로였다. 분명 노리는 어젯밤 돌아오지 않았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노리, 어젯밤 안 들어왔지? 어젯밤 내내 졌어. 후반에 겨우 좋은 패가 나왔는데 그 두 놈이 내가 올라오니까 다 안 따라와. 진짜 얄밉네. 그럼 어젯밤 안 돌아온 거네? 응, 안 왔어. 왜 그래? 아니야. 아마 내가 잠결에 헷갈렸나 봐. 나는 내 머리를 두드렸다. 아마 꿈을 꾼 거겠지. 노리가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안 했다. 돌아서서 화장실로 갔다. 잠시 후 나와 노리는 호텔 1층에서 아침을 먹었다. 마침 사오린과 노첸을 만났다. 밤새 마작을 쳤는데 하나도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사오린은 다크서클이 짙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사오린을 끌고 가서 음식을 담게 했다. 물었다. 어제 많이 땄지? 땄긴 뭘. 밤새 쳤는데.
딴 건 다 그 둘한테 잃었어. 하아. 그럼 노첸이 많이 땄겠네. 맞다. 어젯밤에 너희 방에 놀이는 안 나왔지? 아니, 놀이는 어젯밤 내내 우리 방에 있었어. 근데 중간에 내가 배달 가지러 잠깐 7분 정도 나갔어. 사오린의 말이 오히려 나를 의아하게 했다. 혹시 놀이가 그 틈을 타서 방에 잠깐 온 걸까? 만약 온 거라면 왜 오늘 아침 인정 안 했을까? 됐어. 어차피 내 몸에서 살 빠진 것도 아닌데 왔든 안 왔든 상관없어. 둘째 날 밤 노첸이 또 카드 치자고 했다. 놀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오늘 밤은 반드시 만회한다. 너희끼리 해. 어제 밤에 못 자서 그런지 오늘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 오전에 공사장에서 장비에 치일 뻔했어. 오늘 밤은 꼭 푹 자야겠다. 놀이는 내가 안 간다 하자. 혼자 노첸 방으로 갔다. 곧 나는 또 잠들었다. 잠시 후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깼다. 속으로 욕했다. 위층은 제정신인가? 맨날 한밤중에 말뚝박기 연습이야? 그런데 문득 떠오른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식은땀이 났다. 오늘 아침 나가기 전에 호텔 건물을 일부러 살펴봤다. 총 5층인데 우리가 묵는 곳은 5층이었다. 위층엔 방이 아예 없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얼굴에 무언가 스쳤다. 나는 몸을 바짝 긴장시켰다. 몸이 점점 뜨거워졌다. 느껴졌다. 사람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찌르는 듯한 감촉. 눈을 뜨지 못했다. 혹시 강도나 도둑일까 봐. 내가 깬 걸 알면 입막음하려고 죽일 수도 있다. 무서웠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살짝 눈을 떴다. 그 틈으로 한 얼굴이 내 얼굴에 바짝 붙어 있었다. 양쪽 머리카락이 아래로 늘어져 가닥마다 내 얼굴을 찔렀다. 그 얼굴은 입체감이 전혀 없었고 코는 안쪽으로 밀려 부러진 듯 옆으로 치우쳐 있었다. 얼굴에 달라붙은 채 유일하게 튀어나온 건 하얗게 뒤집힌 두 눈동자였다. 온 얼굴이 군데군데 멍투성이었고 이목구비가 심하게 일그러졌지만 나는 알아봤다. 그건 놀이였다. 놀이는 원래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엔 묶고 다녔다. 나는 소리도 못 내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느껴졌다. 그가 내 앞에서 무언가를 미친 듯이 빨고 있었다. 미약한 흡입 소리가 들렸다. 팽팽하던 신경이 그의 흡입 소리에 맞춰 파도처럼 무기력감이 밀려왔다. 한 번, 두 번,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다. 몸 전체가 매트리스에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곧 의식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급히 몸을 일으켜 거친 숨을 내쉬며 옆 침대를 보았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어젯밤 일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니 정말 귀신을 본 건지 아니면 악몽이었는지 확신이 안 섰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어 놀이가 어제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를 보자 어젯밤에 기괴한 얼굴이 떠올랐다. 놀이는 내가 침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아침 먹으러 가자고 했다. 그 말만 하고 나갔다.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분명 악몽이었을 거야. 이틀 동안 너무 피곤했으니 가위 눌림 당한 것도 이상할 건 없다.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놀이는 이미 이틀 밤 연속 밤샘했는데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연속으로 두 밤을 새운 사람 같지가 않았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상식 밖이지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혹시 노리가 어젯밤에 혹시 내 양기를 빨아먹은 건가? 전에 읽은 공포 소설에서 귀신이 산 사람의 양기를 빼앗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 양기를 빼앗기면 날이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다 빼앗기면 죽는다고 했어. 그 생각이 드니까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등에 식은땀이 줄줄 났다. 안 되겠다. 린한테 물어봐야겠다. 서둘러 옷을 입고 린의 방문을 두드렸다. 치에는 없었고 아마 리랑 아침 먹으러 간 것 같았다. 너 왜 아침 안 먹어? 린의 눈 밑에 더 짙어진 다크서클을 보니 내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이건 분명 2밤 연속으로 잠 못 잔 사람의 모습이었다. 나 입맛이 없네. 좀 이따 먹을래. 린이 힘없이 대답했다. 지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나는 의자를 끌어와 그 앞에 앉았다. 문이 닫힌 걸 확인한 뒤 어젯밤에 있었던 기묘한 일을 이야기했다. 놀리거나 비웃을 줄 알았는데 린은 입술을 깨물고 눈을 피했다. 뭔가 아는 게 분명했다. 린, 내 말 믿어. 확신은 못하지만 어젯밤 일은 너무나 생생했어. 린은 말없이 답답하게 숨만 몰아쉬었다. 한참 뒤에야 작게 말했다. 형, 나도 느꼈어. 치엔 형이 뭔가 이상해. 린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다. 뭐가 이상한데? 무슨 걸 본 거야? 이틀 밤 연속으로 늦게까지 같이 놀았는데 간식 챙겨주려고 했거든. 앞으로도 잘 지내야 하니까. 근데 매번 밤늦게가 되면 치엔 형이 꼭 밥 한 공기를 시키더라. 밤중에 밥을? 이상하잖아. 근데 더 이상한 건 밥에 찬물 부어서 죽처럼 만들어 먹는 거야. 그거 우리 고향에선 죽은 사람한테 주는 밥인데 말을 다 못 끝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치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카드 안 가져왔어. 우린 깜짝 놀라 아무도 문을 열지 못했다.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손가락 두드림에서 망치질로 바뀌었다. 린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리와 치엔이 나란히 서 있었다. 기분 탓인지 둘 다 뭔가 이상했다. 굳어있는 얼굴엔 표정이 전혀 없었고 몸에선 음산한 기운이 흘렀다.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치엔의 입만 움직이고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린 데리러 왔어. 얼굴이 안 좋아서 혹시 아픈 건가 해서 나는 대충 둘러댔다. 치엔은 의심도 안 하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현장 안 가도 돼. 내일 바로 장비만 실어 오면 끝이야. 오늘은 쉬자. 자, 카드 치자. 치엔이 그렇게 말하자 굳어있던 얼굴이 풀렸고 뒤따라 리도 웃으며 들어왔다. 난 오늘 힘들어서 못 치겠어. 린이 리와 치엔을 보며 말했다. 나는 얼버무리며 핑계를 댔다. 대충 말을 돌렸더니 치엔 형도 의심 안 하고 곧장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현장 안 가도 돼. 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납품업체랑 얘기 다 끝났대. 차를 보내준다네. 내일은 장비만 확인해서 차에 싣고 오면 끝이야. 오랜만에 쉬는 거니까. 자, 계속 카드 치자. 그 말을 하자. 굳었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뒤에 있던 리 형도 웃으며 들어왔다. 난 오늘 힘들어서 못하겠어. 린이 말했다. 린은 치엔 형과 리 형을 보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에이,
카드 치는데 무슨 힘이 필요해. 돈만 내면 되잖아. 하하. 리 형이 웃으면서 의자랑 테이블을 침대 앞으로 끌어왔다. 오늘은 장도 왔다. 자자. 넷이서 밤새 한판 하자. 나는 속으론 불안했지만 억지로 자리에 앉았다.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서 대충 맞춰주는 정도였다. 겉으론 평범해 보이는 치엔 형과 리 형을 보면서도 머릿속엔 어젯밤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린이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마음이 더 어지러워져서 도무지 집중이 안 됐다. 그냥 건성으로 했다. 그 와중에 린도 나랑 비슷했다. 표정이 굳어 있고 카드에 전혀 집중을 못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린이 갑자기 말했다. 형, 나 돈 다 떨어졌어. 형은 현금 좀 있지? 좀 빌려줘. 그 말에 나는 바로 알아챘다. 있어. 내 가방에 있어. 같이 가서 가져오자. 일어나면서 말했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치엔 형과 리 형이 반응이 없자 린도 바로 따라 나왔다. 내 방에 들어오자마자 린이 재빨리 문을 닫았다. 형, 나 못 버티겠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봐도 이상하고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져. 린의 정신이 한계에 온 게 분명했다. 물론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린, 내 말 잘 들어. 이게 착각이든 아니든 우선 저 둘하고 떨어져야 해. 그리고 눈치챘어? 아까부터 카드 치는 동안 밖이 너무 조용했어. 어제는 호텔이 사람들로 꽉 찼는데 오늘은 인기척이 하나도 없어. 밖을 슬쩍 보니 한낮에 햇볕이 쨍쨍한데 죽은 듯 고요했다. 호텔은 산 위에 있지만 문 앞에 바로 도로가 있는데도 차 소리 하나 없다. 주변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린, 우리 지금 나가자. 엘리베이터는 위험해. 안전 계단으로 가자. 린은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소리 안 나게 나갔다. 멀리 치엔 형과 리 형 방을 보니 문이 그대로 열려 있었다. 다행히 안전계단은 10m도 안 떨어져 있었다. 나는 최대한 살금살금 그쪽으로 걸어갔다. 다른 쪽으로 가자. 안전계단으로 내려가자. 린이 나를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엔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 고개를 내밀어 치엔 형과 리 형이 있는 방을 보았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반대편 복도 쪽에는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안전계단이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걸어 나와 서서히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 린이 내 뒤를 바짝 따라왔다. 계단 표시등에 녹색 불빛만 반짝였다. 복도 양쪽의 방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호텔 전체가 죽은 듯 고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계단문 앞에 도착했다. 나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살짝 문을 닫았다. 계단에 들어서자 우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땀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다행히 계단의 불빛은 환했다. 그나마 음산한 기운은 없었다. 우린 잠시 숨을 고르며 5층 높이를 아주 오래 내려가는 것처럼 느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며 뭔가 튀어나올까 두려워했다. 점점 걸음이 빨라졌고 곧 달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1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안전문을 힘껏 열었다.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안전문 밖엔 호텔 로비가 없었다.
또다시 좁은 호텔 복도였다. 가장 가까운 방 번호는 0523이었다. 복도를 따라 보니 온층에서 문이 열려있는 방은 단 한 곳, 바로 5층에 있는 치엔 형과 리 형의 방이었다. 설마 여기가 아직도 5층인 건가? 우린 본능적으로 다시 계단 안으로 물러나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두려움이 폭발했다. 심장이 쿵쿵 뛰며 린이 외쳤다. 형, 끝났어. 우리 유령한테 같았어. 저 둘은 사람이 아니야. 형이 어젯밤 본 건 진짜고 내 예감도 맞았어. 린은 패닉 상태로 계속 중얼거렸다. 한때 안전하다고 믿었던 계단마저 이젠 믿을 수 없게 느껴졌다. 린이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고 나는 갑자기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우린 위로 가자. 1층이 5층이면 2층에서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면 되잖아. 설마 엘리베이터까지 막혀있진 않겠지. 맞아. 형, 2층에서 타자. 린은 금세 기운을 차렸고 우린 서둘러 위로 달려갔다. 세 걸음을 2걸음으로 줄이며 거의 뛰다시피 올라갔다. 곧 2층에 도착해 문을 열었는데 우린 또 얼어붙었다. 2층은 1층과 전혀 달랐다. 눈앞은 새까맣고 방은 전부 열려 있었다.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공기는 불에 그을린 냄새로 가득했다. 기괴하긴 했지만 그래도 5층보단 나았다. 적어도 저 둘은 없으니까 나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나갔다. 들어와 보니 2층의 방들은 모두 불에 타 있었고 안의 가구들은 재만 남아 있었다. 나는 한 방 안을 들여다봤다. 시선이 방을 가로질러 발코니 창밖으로 향했다. 아까까지 밝았던 한낮의 해가 사라지고 밖은 완전히 밤이었다. 빛은 한 줄기도 없고 달조차 보이지 않았다. 두려움이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버틸 수 없었다. 차가운 땀이 이마와 등에 흐르고 온몸이 떨렸다. 더는 생각할 틈도 없이 나와 린은 동시에 달렸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지만 그 순간 절망이 몰려왔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고장 난 게 아니라 아예 전원이 꺼진 것 같아. 패널 불도 꺼져 있고 버튼 불도 안 들어와. 버튼을 막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도 없어. 절망감이 몰려와. 우리 둘 다 굳어버렸어. 꼼짝도 못하고 머릿속이 하얘졌지. 그때 뒤쪽 방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 고개를 돌리니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린 살이 문드러진 사람이 우릴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 소린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어. 형, 전 형이야. 소린 소리쳤어. 난 그 얼굴을 봤지. 심하게 화상 입어 살이 쪼그라들었지만 이목구비가 뭉쳐 있었지만 분명 알아볼 수 있었어. 그 그을린 사람은 전 형이었어. 어디서 힘이 났는지 난 소린을 잡아채고 안전계단으로 달렸어. 내 생에 이렇게 빨리 달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30m 남짓한 복도. 얼마 안 돼서 안전문 앞에 도착했어. 문을 열고 바로 안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 문을 닫았지. 쿵 하는 소리에 계단 불이 전부 켜졌어. 우리 둘은 문에 등을 붙이고 온몸으로 버텼어. 계단에는 내 거친 숨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어. 3층으로 가자. 난 숨을 고르며 말했어. 우린 위로 달렸어. 역시나 예상대로 4층도 2층과 똑같았어. 새까맣게 타버렸고 엘리베이터는 작동 안 해.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어. 어쩔 수 없이 다시 계단으로 돌아왔지. 형,
이제 어쩌죠? 나 죽기 싫어요. 진정해. 아직 기회 있어. 침착해야 해. 숨을 크게 고르고 머리를 식혔어. 4층은 갈 필요 없어. 엘리베이터 안 되잖아. 5층 엘리베이터는 안 봤으니까. 거긴 불이 켜져 있잖아. 전기 있다는 거지. 어쩌면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만약 1층이 또 5층이면. 그래도 기회가 2번 있어. 한 번은 실패해도 다음에 바로 탈출하면 돼. 만약 또 5층이면 전속력으로 달려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야. 우린 다시 1층으로 내려갔어.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지. 역시 또 5층 복도였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뿐 아니라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 전형이었다. 불탄 모습이 아니라 아까 우리랑 카드 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 둘이 어디 갔다 와? 한참 기다렸잖아. 왜 계단으로 올라와? 나와 소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 아, 배고파서요. 밥 좀 사다 드리려고 했는데 1층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죠. 밥은 무슨? 이따 배달시키면 돼. 이따 배달시키면 돼. 빨리 가자. 이 형 기다리다 지쳤어. 그 말을 남기고 전형은 방으로 돌아갔다. 우린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내 방 앞을 지나칠 때 난 재빨리 카드키로 문을 열고 소린을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문을 3개 닫았다. 문 열어. 너희 뭐 하는 거야? 밖에서 전형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 린즈, 아까 봤지? 5층 엘리베이터 패널 불 꺼져 있었어. 우린 엘리베이터 쓸 생각도 안 했잖아. 그래서 못 본 거야. 난 몸을 내밀어 복도 끝을 바라봤다. 역시 불은 꺼져 있었다. 내 말을 듣고 소리는 절망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난 창밖을 힐끗 봤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침대 시트를 벗기기 시작했다. 시트를 잡아당기고 이불 커버도 빼냈다. 그리고 꼬아 줄로 만들었다. 지금 밖은 정상 같아. 창문으로 내려가자. 소리는 곧바로 따라했다. 얼마 안 돼서 임시 탈출 줄이 완성됐다. 난 그걸 창밖으로 던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침대 시트를 꼬아 만든 그 줄이 아직 땅에 닿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리가 부러져도 이 길밖에 없다. 소린에게 줄 끝을 방 안에 단단히 묶게 하고 난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이 뜨거운 오후.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웠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난 고개를 들어봤다. 소린이 내려오려다. 전형에게 끌려갔다. 생각할 틈도 없이 아래를 봤다. 줄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이 형이 조용히 아래에서 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웃었다. 그 얼굴은 어젯밤 본 그대로였다. 납작하게 눌린 하얀 얼굴, 이목구비가 뭉쳐 있었고 멍이 가득했다. 난 놀라서 줄을 놓칠 뻔했다. 심장이 쿵 하고 4층 발코니로 뛰어들었다. 위에서 소린의 비명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피가 뚝뚝 발코니로 떨어졌다. 소린의 눈이 공포로 크게 떠 있었다. 그는 거꾸로 난간에 매달려 있었고 머리가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4층은 여전히 깜깜했고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공기에는 타는 냄새가 가득했다.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난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새까맣게 탄 전형이 갑자기 나타나 내 발목을 잡았다. 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발로 힘껏 차서 떼어냈다. 그리고 곧장 안전 계단으로 달렸다. 계단을 타고 2층으로 내려갔다. 여기가 마지막 기회다. 살든 죽든 이제 승부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 형은 호텔 뒤쪽에 있었고 정면은 안전할지도 몰랐다. 난 2층 안전문을 박차고 나가 반대편 방으로 달려갔다. 망설임 없이 발코니 난간을 밟고 몸을 던졌다. 뛰어내렸다. 착지 순간 아랫배에 통증이 몰려왔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다. 이를 악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연한 파란 하늘에 회색 구름이 떠 있었고 태양은 구름 뒤에 숨어 반쯤 드러나 있었다. 주변은 환했다. 드디어 살았다. 잠깐, 왜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 순간 어깨를 톡 건드리는 손길. 뒤를 돌아보니 납작하게 찌그러진 이 형의 얼굴이.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내와 의사가 반가운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침대 옆에 선 딸이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게 정상적이었다. 창밖에는 햇볕이 쏟아지고 햇살이 창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옆 침대엔 환자가 옆으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고 문 밖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갔다. 모든 게 너무도 현실 같았다. 의사가 아내에게 말했다. 깨어나서 다행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하지 않으니 곧 퇴원 가능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기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와 노천 라오첸, 노이 라오리, 사오린 샤오린 이렇게 넷이서 출장을 왔다. 호텔에 도착하자 노천이 다 같이 카드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도 끼었고 우린 밤새도록 게임을 했다. 그 결과 나는 15만 위안을 졌다. 그건 딸 수술비로 모아둔 돈이었다. 딸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 의사는 개흉수술을 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의를 다른 지방에서 불러와야 했고 그동안 아내와 나는 절약하며 살았고 열심히 일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노천의 꿰매 넘어가 도박으로 돈을 벌어보려 했다. 수술비를 빨리 마련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0번 하면 9번은 진다는 걸 나도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대감이 나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다. 내가 절망을 바라볼 때 절망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박꾼은 동정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멍하니 노천과 사오린의 방을 나왔다. 뒤에서 들려오던 노이와 노천의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머릿속에는 잡음만 가득했다. 그 방에서 내 방까지 몇 걸음 안 되는 길을 나는 무겁고 느리게 걸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엔 딸의 순진한 눈망울과 아내의 울먹이던 얼굴만 맴돌았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다.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를 덮고 그 안에서 흐느꼈다. 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피곤함에 휩싸였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눈을 감기만 하면 아내와 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다. 가슴을 찌르는 죄책감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고통이야말로 현실이었고 나는 결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잠겨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형, 방에 계세요. 저 사오린인데요. 그 목소리를 듣자
나는 얼굴을 훔치고 숨을 고른 뒤 태연한 척문을 열었다. 형. 장형. 미안해요. 사오리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마치 나에게 사죄하는 듯했다. 린즈, 그게 무슨 뜻이야? 형,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그는 뒤를 돌아 노이와 노천이 있는 방을 힐끗 보더니 내 반쯤 열린 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오래 고민했어요. 그래도 형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마음에만 담아두기엔 너무 불편해서요. 나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보며 어서 말하라고 재촉했다. 어제 우리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노이 형이 노천 형 방에 찾아왔어요. 그때 난 화장실에 있었는데 둘이서 카드 게임을 하자고 의논하는 걸 들었죠. 노천 형이 노이 형에게 이번에 꼭 장형을 끌어들이자고 했어요. 예전에 형 통장 잔고를 본 적이 있다면서 형이 돈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탕 하자고. 그 말을 들으니 지난주 부서 회의 때가 떠올랐다. 나와 노천이 나란히 앉았었고 내 휴대폰은 평소처럼 회의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마침 은행 문자 한 통이 도착했었다. 영상 서비스 결제 안내였는데 그 문자에 내 계좌 잔고가 표시돼 있었던 것이다. 그걸 노천이 힐끗 본 모양이었다. 그럼 어젯밤엔 맞아요. 어젯밤 그 둘이서 테이블 밑에서 몰래 카드를 바꾸는 걸 봤어요. 몇 번이나 그 짓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말 안 했어? 나는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형도 알잖아요. 저 이제 막 입사했어요. 전 무서웠어요. 그때 말하면 저 사람들 앞으로 날 은근히 괴롭힐 거야. 소리미는 얼굴에 억울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목소리도 한껏 작아져 있었다. 근데 난 전혀 예상 못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크게 잃을 줄은. 거의 1,000만 원 넘게 잃었잖아. 다 내 잘못이야. 설마 이렇게까지 악랄할 줄이야. 온몸이 덜덜 떨렸다. 소림이 뒤에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렸다. 그냥 내가 운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짜여진 판이었어. 소리미는 계속 혼잣말을 했다. 난 그를 밀쳐내고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른 방으로 달려갔다. 복도엔 그 둘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노 사장, 이렇게나 많이 해먹을 줄이야. 하하, 들킬까 봐 걱정돼. 뭘 걱정해, 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 증거라도 있나? 게다가 내 매형이 부서장이잖아. 깝치면 회사에서도 끝이지. 맞아. 게다가 다음에 또 부르면 완전히 쥐어짜자. 그렇지, 놓치면 안 되지. 이번 거는 아주 대박이었어. 하하. 그들의 대화를 듣는 내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분노와 억울함이 결국 내 소심한 성격에 눌려버렸다. 난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은 꽉 쥐어지고 온몸이 떨렸다. 난 원래 이렇게 순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동네 애들한테 맞고 다녔다. 반항도 못하고 꾹 참으며 삼켰다. 난 남에게 기대지도 못했다. 문제 일으키는 게 싫었다. 친구 잃을까 봐 두려웠고 직장에서 왕따 당할까 걱정했다. 심지어 지하철 타도 자리 양보 안 하면 눈총 받을까 봐 겁났다. 이 순간에도 내가 속았다는 걸 알면서 딸 목숨 값까지 잃었는데도 난 한마디도 못했다. 노씨, 문 앞에서 뭐해? 혹시 제도 전하려고? 하하. 방 안에서 노 사장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그는 내가 다 들을 거란 걸 전혀 신경 안 썼다.
목소리엔 죄책감이 1도 없었다. 난 대꾸하지 않고 계단 쪽으로 향했다. 벽에 기대, 머리를 뒤로 젖히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면 누가 들을까봐. 다행히 하늘이 복수의 기회를 줬다. 난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고 이 사장이 돌아왔다. 노시, 다시 한판 하자. 잃은 만큼 더 해야 만회하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종소리가 울리고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곧이어 폭발음이 들렸고 창문이 덜컥거렸다. 벽 틈에서 연기가 새어나왔다. 타는 냄새가 사방에서 밀려왔다. 난 벌떡 일어났다. 이 사장이 문을 열자 짙은 연기가 확 밀려 들어왔다. 불이야. 젠장. 그는 문을 닫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발코니를 보고 노시, 이리 와. 침대 시트랑 이불 껍데기 뜯어 묶어서 밧줄 만들자. 그는 바로 행동했고 난 잠시 망설이다. 곧 따라했다. 시트를 잇대어 묶고 발코니에서 아래로 늘어뜨렸다. 끝은 방 안에 고정했다. 타는 냄새가 사방에서 몰려왔다. 그게 제일 먼저 느껴졌다. 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보니 씨가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짙은 연기가 확 밀려 들어왔다. 그는 기침을 연달아 했다. 젠장, 불이야? 이 씨는 연기에 질식하듯 기침하며 뒤로 물러섰다. 문을 힘껏 닫아 연기를 막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시선을 발코니에 고정했다. 야, 장씨, 빨리 도와. 침대 시트 빼고 이불 커버 찢어 묶어서 밧줄 만들자. 창문으로 내려가자. 그는 바로 손을 움직였고 난 잠시 망설이다가 곧 따라했다. 시트와 커버를 단단히 묶어 긴 줄을 만들었다. 발코니 아래로 늘어뜨리고 한쪽 끝을 방 안에 고정했다. 이 씨는 나를 보지도 않고 줄을 움켜쥐고 바로 밖으로 기어 내려갔다. 얼마 안 가 그의 머리가 발코니에서 사라졌다. 난 몸을 내밀어 보니 아직 1미터도 못 내려갔다. 아래는 딱딱한 시멘트 바다.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다. 나는 조용히 방 안 고정줄을 풀었다. 그 순간 이 씨는 5층에서 곤두박질 쳤다. 운도 없게 얼굴부터 떨어졌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멘트 위로 쓰러진 몸과 퍼져나가는 피가 보였다. 가슴 속의 짜릿함을 눌러담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수건에 물을 묻혀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 문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 멀리서 노 사장이 보였다. 연기를 들이마셔 거의 의식을 잃은 듯 벽에 기대 쓰러져 있었다. 눈은 흐릿했고 난 그에게 다가갔다. 미운 얼굴을 보며 망설임 없이 숨을 멈췄다. 12. 시간이 흐르고 그의 몸이 마지막으로 경련하더니 눈을 감았다. 가슴 속 흥분이 절정에 올랐다. 어디서 힘이 났는지 순식간에 안전계단으로 기어올랐다. 다행히 계단 안에는 연기가 없었다. 난 곧바로 일어나 아래로 달려갔다. 3층쯤 내려가니 작은 린이 보였다. 다리가 짓밟혀 부러진 듯 계단 중간에 난간에 기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도 나를 보고 절망 속에 희망의 빛을 띠었다. 형, 살려줘. 그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난 속도를 늦췄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와 그의 머리를 밀치고 그 위를 뛰어넘었다. 린의 머리가 계단에 세게 부딪혔다.
쿵소리와 함께 곧이어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 그의 목을 밟았다. 또 쿵소리. 목이 꺾였다. 눈이 튀어나올 듯 했고 머리는 계단 위에 나를 노려보듯 굴러 있었다. 난 멈추지 않았다. 그 옆을 지나면서도 그저 속도만 살짝 늦췄다. 결국 난 탈출했다. 혼자만 살아나왔다. 나머지 셋은 모두 죽었다. 기뻐하려는 순간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난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다. 눈을 뜨니 병원 침대 위였다. 아내 말로는 호텔이 전소했고 아내 사람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다고 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사망자는 10여 명, 불에 타 죽거나 탈출하다 떨어져 죽거나 짓밟혀 죽은 사람도 있었다. 의사는 아내와 딸에게 집에 가서 옷을 챙겨오라 했다. 며칠은 더 입원해야 했다. 아내와 아이가 떠나자 난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사고가 난 그날 저녁과 똑같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내 얼굴을 스쳤다. 그 시원한 감촉이 이곳이 현실임을 느끼게 했다. 난 조용히 저녁 하늘을 감상했다. 그때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옆 침대 환자가 깬 듯했다. 난 고개를 돌려 인사하려 했다. 그리고 봤다. 환자복을 입은 린이 내 옆 침대에 앉아 웃고 있었다. 목이 없는 듯 머리가 어깨에 덜렁 얹어 있었다. 크게 뜬 눈에서 붉은 피가 스며나왔다. 여러분, 이야기 궁금하면 같이 얘기해요.